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예고된 연쇄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또 다른 재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중동 정세가 또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고했던 이란 보복을 감행을 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고, 조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고려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렸는데,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요.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군사시설에 대해 정밀 타격을 했다고 밝힌 했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인명피해가 없는지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군사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민간인에 대한 희생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이 공격에 보면은 이란의 상당한 지역, 동서남북을 가릴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지금 현재 공격 목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발령하고 있는 여행 경보 제도,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자체 준비 그리고 경보 제도를 따라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필요한 이란 내에 있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예. 이스라엘, 레바논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다 함께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에 계신 우리 교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또 민간인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공습을 보면 100대 이상의 무인 드론과 전투기를 동원해서 밤새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연쇄 공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재보복을 예고했거든요.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오늘 이 공격을 보면은 이스라엘 측에서는 정확한 정밀 타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예. 또 레바논 측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그 요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확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 이번에 공격한 것이 군사 목표물에 한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에서도 지금 현재 핵시설이라든가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일단 이번에 공격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었고 또 군사적인 목표물에 한정이 되었고, 이렇게 하다면은 이란 측으로서 여태의 자기들이 입장을 밝혀온 바에 따르면은 만약의 경우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이 아니고 제한적인 군사적인 시설이라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이란 측에서 이것을 제한적인 공격이다, 우리가 재보복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상황이 이렇게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어쨌든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계속해서 예고해왔고, 그게 한 25일 정도가 흘렀는데 네. 그간 상당히 많은 추측들이 나왔어요. 언급해 주신 뭐 핵시설을 공격하느냐, 아니면 뭐 석유시설을 공격하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군사시설에 제한이 됐는데, 장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정도 수준을 예상했을지, 아니면 좀 여러 고민이나 부분들이 작용해서 지금 이 제한적인 공습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저희가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매우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정으로 봐서도 지금 현재 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극우 정당에서는 강력한 공격을 하라고 계속 주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실상 이렇게 보면은 미국 측에서는 이 문제가 미국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확전을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에 11번째 지금 중동 방문을 했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방문한 결과를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제한적인 공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스라엘 측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보복 공격에 대해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란 공격에 비례하는 이스라엘의 대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공습 직전에 백악관한테 이 공습 사실을 알렸다고 해요. 이 알린 시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미국이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뭐 네타냐후 총리의 움직임이라던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꽤 안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여태까지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 간에 이렇게 합의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즉, 그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의 방침대로 전쟁을 밀고 나갔다는 그런 이제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선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 매우 큰 압력을 가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 정도의 공격 수위를 맞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번 이 사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데미지 컨트롤 하면서 이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대사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석을 해보면 이란이 지금 확전을 불사할 정도까지 대응하는 수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 대선이 지금 열흘 남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의 능력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이란의 전략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우선 능력의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스라엘 공군기가 약 100대 이상이 이제 출격을 했습니다. 예. 전 비행기가 다 무사히 돌아왔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작동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4월 1일, 4월 19일 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미사일 드론을 다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란의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보복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느냐? 과연 더 정밀한, 더 고도의 미사일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그걸 과연 이스라엘의 오중 방어막을 뚫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전쟁에 더 이상 확전을 되지 않고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경제 제재로 인한 국내 경제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은 결국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의사에 정면 도전하는 과연 확전을 택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의 능력과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정해질 텐데, 그렇다면 이란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리전 양상이 뜰 수도 있겠는데, 지금 관련한 소식도 또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재보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공격을 받는 와중에 이라크에 있는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라고 하던데 드론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러한 양상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항의 축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지금 이란하고의 공격, 그리고 하마스의 공격,
헤즈볼라의 공격 이거 할 때 거의 지금 현재 저항의 쪽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그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세력에서 공격한 것도 그 일환으로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측으로서도 이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계속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강도의 문제이겠지만은 이러한 분쟁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간 양국 간에서 대리전 양상을 보여왔다가 올해부터 직접 상대 본토에 대한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확전 우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서 두 국가 간이 좀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추측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측의 전략과 이란 측의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양쪽에 다 지금 현재 확전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서로의 그 전략이 이렇게 절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측으로서도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기 1년이 넘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현재 그 미사일이 지난번에 요격도 있었고 또 공격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바닥이 났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측에서 사드를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하마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휘 계통도 지금 많이 와해가 되었고 그리고 전투력도 많이 지금 현재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서로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렇게 구태여 확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절로 서로가 이렇게 자제하는 분위기 쪽으로 이제는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필요한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큰 이제 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의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가급적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빨리 종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측으로 볼 때 지금 현재 1년간의 전쟁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인질 문제, 지금 현재 약 101명의 인질이 생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귀환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인질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런 국내적인 요인하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는 것하고 이 시점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출구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을 비롯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도 지금 유가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가자의 재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여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가자 전쟁이 다 끝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가자를 누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군사적으로는 그 안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레바논에 우리 동맹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유니필 일부로 나가 있죠. 예. 나가 있는데 그 부대 그리고 또 만약에 가자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기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